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나요? 이 시간 유튜브를 켜두신 분들 중엔 혹시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피곤한데 눈이 말똥말똥해요. 자는 듯 하다가도 새벽 한두 시면 꼭 깨요. 어쩔 땐 아예 밤을 꼴딱 새요. 참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점점 얕아지고 깊은 잠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누우면 금세 잠들었는데요. 이젠 몸은 지쳐도 머리가 잠을 안 잡니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차를 끓여놓고 앉아서 밤새 유튜브를 들으신다 하셨죠. 또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텅 빈 부엌을 서성이다가 그냥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보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면의 밤이 꼭 약으로만 해결되어야 할까요? 정말 수면제를 평생 달고 살아야만 다시 평온한 밤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조용하지만 확실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약국이 아닌 자연에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몸을 이완시키고 머리를 비우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초들. 사람의 몸이 가장 자연스러워지는 밤, 그때 우리의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천연 수면 비법.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시간만큼은 유튜브 볼륨을 조금 낮추시고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오늘은 약 없이 자연의 힘으로 잠들어 보자.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과 수면 문제를 꺾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편암잠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그중엔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계셨고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으로 이미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그냥 잠이 안 와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잠을 안 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글쎄요.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버티고 살았죠. 그 말씀 속에는 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답답함, 체념, 그리고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는 포기 같은 마음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몸이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도움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제가 수년간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지켜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시는 분일수록 잠은 오히려 더 얕아지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더군요. 반대로 약 대신 자연에서 온 재료, 즉 약초나 허브를 조금씩 드시며 몸의 리듬을 조절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은 힘들어도 한 달쯤 지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밑 그늘이 옅어졌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 74세 이김형원 어르신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나는 평생 수면제 덕에 사는 사람이다 하셨는데 한 달간 대추차와 라벤더 차를 번갈아 드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에 숲시에 자서 새벽 5시까지 꼼짝도 안 했어요. 꿈도 안 꿨어요. 이렇게 푹 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그분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몸은 자연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자도 괜찮다라고 느낄 때 진짜 숙면이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약초가 기적처럼 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수면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몸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잠을 부드럽게 유도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쉬게 해주는 천연 약초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오늘 밤도 뒤척이실까 걱정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약초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바꿔드릴 겁니다. 하루쯤 못 자는 게 뭐 어때서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잠을 한두 번 설친다면 그건 일시적인 피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숙면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다시 채워넣지요.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건 이 모든 회복이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가 3배, 우울증 위험이 5배,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 중 일부는 단 5년 만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그게 신경세포를 하나씩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이름도 잘 안 떠오르고 약속도 자꾸 잊어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잠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불면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뇌가 쉬지 못하고 면역이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조용한 붕괴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천천히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단지 피곤해서 누워도 뒤척였을 뿐인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일은 혈압이 오르고 모레는 기억이 흐려지고 그 다음엔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하다 보면 잠은 잠대로 깊지 않고 낮엔 머리가 멍하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렇게 몸이 약해질수록 불면은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이쯤 되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약이 아닌 몸이 기억하는 자연의 힘, 즉 천연 약초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약초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피로한 몸과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용해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 그것들의 효능을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의 불면을 풀어줄 5가지 자연의 처방전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길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몸을 억지로 재우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자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부드러운 힘. 그게 바로 약초의 힘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불면증 환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잠은 재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끄는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약초는 뇌와 몸을 천천히 식혀주는 부드러운 바람 같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호흡을 고르게 만들어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약초들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식물들이라는 점입니다.
멀리 외국에서 비싼 보조제를 사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대추, 라벤더, 백수호, 상엽, 그리고 국화꽃. 이 5가지는 그 어떤 수면제보다도 부드럽고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깊은 회복을 선물해 줍니다.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초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냥 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차가요. 우리 뇌를 진정시키는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라베번더 향 한 모금이 흥분된 신경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대추의 달큰한 향이 불안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상엽차 한 잔은 몸속 열을 내려주고 백수호는 갱년기로 인한 수면 불안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국화꽃의 은은한 향은 마치 머리를 식혀주는 바람처럼 하루의 긴장을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로 정말 잠이 올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약으로 재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이 약초들은 바로 그 마음의 휴식을 만들어주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약초는 그저 식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씩 풀어주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름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벌써 향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의 수면을 바꿔줄 첫 번째 약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올해 72, 이름은 조양순 어르신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빛이 유난히 칙칙했고 눈 밑에는 늘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을 자야 사는 건데 저는 요즘 잠이 무서워요. 그분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드셔오셨습니다. 처음엔 한 알로 시작했다가 점점 약의 효과가 줄어들자 2알, 3알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약의 양이 늘어날수록 잠은 더 깊지 못했고 오히려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손이 떨린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어느 날 약을 깜빡하고 안 먹은 날 밤새도록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렸다는 겁니다. 그날 어르신은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약에 묶여 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그분은 결심하셨어요. 이제는 자연의 방법으로 다시 자보고 싶다. 그때 제가 추천드린 게 바로 백수호와 대추차였습니다. 어르신, 약은 천천히 줄이시고요. 이 차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셔보세요.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차로 잠이 와요? 하고 웃으셨죠.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잠깐이라도 깊이 잤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분은 그렇게 매일 저녁 끓는 물에 대추 3알, 백수호 1조각, 그리고 라벤더 잎사귀 1주물 넣고 달여 드셨습니다. 처음엔 향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던 날 진료실로 들어오신 어르신의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고 눈동자가 맑았어요. 요즘은 새벽에 눈을 떠도 다시 눈을 감으면 금세 잠이 들어요. 그냥 몸이 알아서 자요. 그분은 그렇게 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지금도 매일 밤 그 차를 드신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밤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습니다. 그 어르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불면증으로 5년을 고생하신 또 다른 분, 갱년기 이후 갑자기 잠이 끊기던 분,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몸을 억지로 재우는 대신 자연이 가진 리듬을 회복한 것. 잠은 억지로 눕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풀리고 몸이 이완되면 그제서야 잠이 찾아옵니다. 그 평화로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약초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차 몇 잔 마신다고 정말 뇌가 진정될까요? 그 물음은 아주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의사로서 약초의 효과를 단순한 민간요법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상과 논문을 계속 들여다보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라는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잠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뇌 속에서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숙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하루 종일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약초의 생리활성 성분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대추차를 마신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라벤더는 조금 다릅니다. 라벤더의 향기 속에는 리날룰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향이 코를 통해 뇌로 전달되면 편도체의 긴장 신호를 차단해 불안과 공포를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라벤더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자연의 신호인 셈입니다. 또 백수호는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체온 조절과 수면 리듬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 결과 밤에 열이 오르고 새벽에 땀이 나서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백수호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호르몬 균형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이런 증상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상엽, 즉 뽕잎은 열을 내려주는 약초로 유명합니다. 몸속 열이 높으면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머물러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상엽의 폴리페놀 성분은 몸의 열을 내려주고 혈당을 안정시켜 깊은 잠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화꽃. 국화에는 루테올린과 클로로겐산이 들어있어 피로를 해소하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국화차를 꾸준히 마신 분들 중엔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안정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작용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은 그것을 리듬으로 기억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일정한 시간에 자던 습관처럼 몸이 스스로 이제 자야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약초는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의사입니다. 수면제는 불을 강제로 끄는 스위치라면 약초는 촛불이 스스로 꺼질 수 있도록 바람을 만들어줍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연스러운 회복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자연의 바람이 되어줄 5가지 약초를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초들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되찾고 마음의 긴장을 풀며 삶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진짜 의미의 자연 수면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불면증으로 지친 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5가지 자연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약초, 대추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마음을 안정시키는 열매로 불렸습니다. 옛 한의서에는 대추는 백약의 으뜸이요 사람의 기운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은 대추를 단순한 과일이 아닌 마음의 약으로 여겼습니다.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을 완화시키고 뇌파를 안정시켜 몸이 스스로 잠에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이 안 올 땐 약보다 먼저 대추차를 달여보세요. 끓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추 5알 정도를 반으로 갈라서 물을 넉넉히 붓고 약불에서 서서히 끓여보세요. 물이 반쯤 졸아들 때쯤 은은한 단내가 퍼지면 완성입니다. 그 향만 맡아도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 대추를 너무 달게 졸이거나 꿀을 과하게 넣으면 혈당이 높아지거나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으니 은은한 단맛만 남을 정도로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약초,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향기 하나로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신비한 식물입니다. 유럽에서는 신의 향초라고 불릴 만큼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약초죠. 라벤더의 향기에는 리날룰이라는 천연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속 편도체의 긴장 신호를 차단하고 심박수를 낮추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벤더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불면의 원인 중 하나인 불안이 줄어듭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라벤더 차를 끓이거나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베개 끝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은은한 향이 뇌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옵니다. 단,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소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약초, 백수호입니다. 백수호는 많은 여성분들께 친숙한 약초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불면, 식은땀, 불안 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식물 중 하나죠. 백수호의 핵심 성분은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보완해 주어 체온과 수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흔한 밤에 열이 오르고 땀을 흘리며 깨는 증상, 새벽마다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뜨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호르몬의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수호는 그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섭취법은 차로 달여 마시거나 말린 백수호를 물에 넣고 하루 2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다만 간 기능이 약한 분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약처럼 매일 꾸준히 드시되 하루 1~2잔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약초, 상엽입니다. 상엽은 흔히 뽕잎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피로와 열을 내려주는 약재로 널리 쓰였죠. 상엽에는 폴리페놀과 루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고 몸속 열기를 내려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자주 붉거나 머리에 열이 오르는 분, 몸이 늘 긴장되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상엽차를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른 뽕잎 한 줌을 넣고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리면 됩니다. 쓰거나 떨지 않아서 식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밤에는 상엽차 한 잔이 과열된 신경을 식혀주는 자연의 냉찜질이 됩니다. 단, 몸이 차가운 분들은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연하게 우리거나 생강을 약간 곁들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약초, 국화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약초는 국화꽃입니다. 국화는 가을의 상징이지만 그 향과 성분은 사계절 내내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국화에는 루테올린과 클로로겐산이 풍부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이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고 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특히 국화차는 잠들기 전 한 잔 마시면 뇌의 긴장을 완화시켜 자연스럽게 호흡이 느려지고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끓일 때는 말린 국화꽃 서너 송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려내세요. 차를 마시며 눈을 감고 향을 깊게 들이마시면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단, 국화는 체질에 따라 차가운 성질이 있으니 평소 손발이 찬 분은 꿀 한 스푼을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5가지 약초는 각각 다른 방향에서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어떤 건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떤 건 몸의 열을 내려주며, 또 어떤 건 뇌의 피로를 풀어주지요. 이 약초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몸은 비로소 아, 이제 자도 되겠구나 하고 말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식탁 위에 대추 몇 알, 라베벤더 한 입, 그리고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올려보세요. 그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잊고 있던 평화로운 리듬을 되찾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약초를 알았으니 그걸 언제, 어떻게 마시면 가장 좋은지 궁금하시죠? 잠은 단순히 밤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의 호흡, 식사, 몸의 온도까지도 밤의 숙면에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기억하도록 돕는 하루 3번의 약초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몸의 시계를 깨우는 생강차 한 잔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생강차를 한 잔 따뜻하게 끓여 드셔보세요. 진한 커피 대신 생강의 은은한 매운 향이 코끝을 자극하면서 밤새 느려졌던 순환이 깨어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한 잔으로 몸의 온기가 되살아나면 하루 종일 긴장이 덜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낮 동안 몸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은 밤이 되어도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침 생강차 한 잔은 밤의 잠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점심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상엽차 한 잔 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상엽차, 즉 뽕잎차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상엽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열기를 가라앉혀줍니다. 노년기에 불면증이 심한 분들 중 낮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리가 띵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건 몸속 열이 위로 몰리기 때문이지요. 상엽차는 그 열을 부드럽게 내려주어 오후에 몸과 마음이 가볍게 안정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밤이 되어도 머리가 차분히 식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만약 몸이 차가운 체질이라면 상엽차를 마실 때 생강 조각 하나를 함께 넣어보세요. 몸의 중심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균형이 바로 숙면의 열쇠입니다. 저녁에 마음을 풀어주는 대추와 라벤더의 향을 느껴보세요. 하루의 끝에는 따뜻한 대추차에 라벤더를 한 입 띄워보세요. 그 향이 코끝을 스치면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먼저 풀립니다. 대추의 단맛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라벤더의 향은 뇌의 긴장 신호를 차단합니다. 마치 두 손이 머리를 살짝 감싸 괜찮아요, 이제 쉬어도 돼요 하고 속삭이는 듯한 조합이지요. 차를 마실 때는 TV나 휴대폰을 잠시 꺼두세요. 화면의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몸이 아직 낮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조용히 불을 낮추고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향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따뜻한 수증기가 코를 타고 들어가면 긴장이 서서히 녹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아침엔 몸을 깨우고, 점심엔 마음을 다스리고, 저녁엔 뇌를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면 이틀, 3일, 일주일쯤 지나서부터 몸이 스스로 이 시간은 자야겠다 하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리듬입니다. 약이 아닌 몸의 본래 시간표가 돌아온 것이지요. 2주 실천 계획해 봅시다. 이 루틴은 단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첫째 주는 단순히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차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향을 맡는 과정 자체가 이미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식이 됩니다. 둘째 주가 되면 몸이 향과 맛만으로도 이제 자야 하는 시간이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수면의 질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깊은 잠의 시간이 늘어나고 새벽에 깨던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몸이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기운이 차분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도 해봤다는 작은 성취감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잠은 어느새 당신 곁으로 돌아옵니다. 약이 아닌 차 한 잔으로 시작된 기적이 당신의 밤을 다시 되찾아 줄 겁니다. 주의사항과 예외도 있습니다. 약초도 체질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약초는 모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돕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차를 마셨는데 속이 더 더부룩해요. 라벤더 향을 썼더니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체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추.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풀어주지만 당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은 하루에 대추 2~3알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대추차를 너무 진하게 끓이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은은하게 우려내듯이 끓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달게 졸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이 은근하게 스며드는 정도로만. 몸은 그 은은함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라벤더. 라벤더는 향이 진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뇌를 자극해 두통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땐 베개 끝에 오일 1~2방울 혹은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한 차 한 잔 정도로 시작하세요. 라벤더의 향은 향수처럼 진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람처럼 스쳐야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백수호. 백수호는 여성에게 특히 좋은 약초지만 간 기능이 약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수치가 높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열을 살짝 올리는 성질이 있어서 얼굴이 자주 붉거나 몸에 열이 많은 분은 밤보다는 오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상엽. 상엽, 즉 뽕잎은 몸에 열을 내려주는 데 탁월하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찬 분, 위가 약한 분이라면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사 후 드세요. 또는 생강 조각을 하나 넣어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상엽차는 숙면에 좋지만 카페인 대체 음료로 과음하면 몸의 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 하루 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국화꽃. 국화차는 향긋하고 맑지만 이 역시 체질에 따라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화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속이 찬 분이나 소화가 약한 분은 꿀 1스푼을 섞거나 대추와 함께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화차를 너무 오래 우려내면 쓴맛이 돌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을 부은 뒤 5분 이내로 건져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약초는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만능약은 아닙니다. 약초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마시기보다 하루 한 가지씩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늘리세요. 몸이 피로하거나 입이 마르는 날엔 라벤더보다 대추를, 열이 오르고 머리가 무거운 날엔 상엽차나 국화를, 갱년기 증상이 심하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날엔 백수호를. 이처럼 약초는 조합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귀 기울이세요. 그 신호가 바로 오늘 마셔야 할 차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의약품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약초 병용 여부를 상의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 등은 약초의 성분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몸 안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다뤄야 할 게 약초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거슬러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되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오래가는 길입니다. 오늘 밤, 자연이 들려주는 자장가를 느껴보세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내일이 불안하고, 어제의 일들이 아직 머리에 남아있을 때 우리의 뇌는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은 우리가 재워야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잠들어야 한다는 걸요. 그 마음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자연의 약초들입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 향긋한 라벤더 향 한 모금, 그리고 국화꽃의 맑은 숨결 한 입.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달라집니다. 수면제를 삼키지 않아도, 몸을 억지로 눕히지 않아도 자연의 리듬이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기다려서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밤엔 그 기다림 속에서 향긋한 차 한 잔을 올려두세요. 불을 조금 낮추고 창문을 살짝 열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제야 말할 겁니다. 아, 이제 괜찮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 순간 당신의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이 곁에 있고 당신의 몸이 그 품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라디오의 불빛도 천천히 꺼집니다. 오늘의 대화가 당신의 하루 끝에 잔잔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약이 아닌 자연으로,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의 리듬으로 오늘 밤 깊은 잠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제 편히 쉬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